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 이면에는 지도부의 치밀한 사전 기획과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의 탄핵 소지를 피하기 위해 문구를 조율하고 극우 유튜버들을 의식해 핵심 인적 청산은 회피했습니다. 쇄신을 압박하려던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는 맹탕 결의문 수용으로 빛이 발했고, 다가올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려는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마저 포착됩니다. 명분도 쇄신도 잃어버린 제1야당의 현주소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경우의 수. 국민의힘이 어제 뒤늦게나마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죠. 이제 관심은 대표적인 윤어게인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여부인데,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누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잘 듣고 맞춰보시죠. 몇몇에 대한 인사 조치 요청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윤리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변인 한 분과,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가 의원들을 통해 강하게 있었습니다. 예, 이름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이름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륜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경우의 수는 크게 4명의 거취와 연동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대변인, 강성친윤 당직자로서 장동혁 대표 호위무사 활동을 해왔던 당직자들입니다. 또 게다가 윤민우 윤리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 중징계하는 등의 그 제명을 주도하면서 4분을 격화시킨 당사자죠. 무엇보다도 전륜의 바로미터는 바로 고성국 씨 유튜버입니다. 윤어게인의 큰 스피커이죠.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을 좀 진하게 칠했는데, 당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적 도취에 대한 그 효과가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한계에서는 박정훈 의원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막후에서 조종한다는 의심을 받은 고성국 씨를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라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선언문 낭독을 거부했다면서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이제 윤어게인에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국 씨의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를 무조건 지지한다면서 전륜은 절대 없다, 이런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얘기를 듣겠지만 내가 네가들 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아니다. 장예찬 부원장도 전륜을 핑계로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자르려고, 그리고 당을 접수하겠다는 탐욕이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보다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까지 전륜할지 경우의 수가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한국 야구가 WBC 8강에 진출하는 그 복잡한 경우의 수보다 국민의힘 전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는 4명을 쳐내는 것을 떠나서 또 새로 들어오려는 윤어게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서 싸워 이기라라는 응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윤갑근부터 제명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맥락은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예요. 하나는 제 취재 결과는 뭐냐면, 이게 장동혁 대표랑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속 대련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의문을 잘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불법 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비상겸이라고 그래. 아니, 잘못이 아니라 불법이라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불법이라 하면 바로 탄핵이거든. 다음 스텝이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식으로. 잘된, 잘못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피해가고, 두 번째가 저걸 이제 짜는데, 지난주 이제 다른 기사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남양주에서 소주 활동했다, 네, 드시겠는데, 저는 거기까지 아니고 주말에 그 장동혁 대표라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메시지 좀 교환하고 초안을 잡았더라고요, 약간. 이거 이 정도로 가죠.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우리는 전원 반대한다 하는 거를, 정치적 복귀 같은 소리가 정치적 복귀 하세요, 그러면. 감옥인데 정치적 복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무징역인데. 네, 하나만 하는 소리 한 거예요.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야.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윤석열에게 향후 피자를 못 먹게 하겠다.
감옥에서 못 먹어요. 어차피 못 못 먹는다. 먹어요. 근데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약속 대련을 해서 약간의 교집합을 잡았다는 거죠. 회색지대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이 후보 등록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력을 했다. 이걸 보여준 거고 장동혁 대표한테는 생주먹으로 때리면 이빨 나가거든요. 약간 마우스피스를 끼게 한 거야. 그래서 약간의 서로 약속 대련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를 조합을 했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 문제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걸 좀 굉장히 묘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했다. 왜냐하면 이거를 메시지를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륜을 요구했다. 그러면 두고 보겠다고 처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근데 진짜 전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한남동에 당시에 체포저지 가는 의원들 있죠. 탈당시켜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징계해라. 행동이 나와야지. 이런 조건을 바로 걸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걸지 않고 뭐 이게 입장에 뭐 진일보가 있다? 끝난 거야. 그리고 후보 등록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한 이제 와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시비 터는 걸로 보여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너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구만. 나한테 전륜 요구하더니 내가 전륜을 하든 안 하든 너는 생각이 없었잖아, 임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저는 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톤으로 나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 시장 원래 그렇게 정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식 정치라는 게 예전에도 연초에도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당 쇄신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가 나오니까 뭐 알았다. 이게 이렇게 뭉쳐서 뭉치고 넘어가서 지금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끌지 못하고 그래 사과했어? 야 그러면서 완벽한 나의 승리네. 뭐 이준석의 워딩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큰 이제 뭐 행보를 잘 의미 있게 못 보여준다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서울시장 선거 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왜냐면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잡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져요.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진다고 말하냐면 실제로 국민의힘 취재할 때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어벤져스라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상대 빌런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딱 수백만 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 전월세 대란. 전월세 대란이었어. 부동산 서울 지금 다주택 쪼우잖아요. 다주택 쪼우고 뭐 매물 내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유주는 많아지지만 전세 물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전체 캐파 중에 딱 100채가 있으면 100채에서 전세나 소유냐 7대3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대란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미 학기 초에 다 애들 입학했습니다. 네, 대란 지나갔어요. 끝났구나. 네. 지금 누가 이사랍니까? 진짜 개인적인 그 스케줄 있는 사람 말고는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에요. 여름에. 그래서 2말 3초에 이 사람들은 승부를 한번 걸었어요. 전월세 대란 진짜 한번 우리가 엎어치기 한다. 근데 이 대통령이 X에다 올려가지고 찍어 눌렀어. 찍어 누르고 증시를 올려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불만이 없죠. 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정치력으로 돌파를 했고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6채를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한테도 6채를 팔라고 하는 건 야박한 거죠. 근데 본인이 판다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안 파는 사람한테 팔아. 잘못한 거죠. 근데 본인이 판다며요. 이재명 대통령 팔면 본인 판다며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야당 대표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세에 몰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힐난만 하고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야. 정치적 반사이익 얻을 생각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통하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메이크업만 딱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없게 불법 계엄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정작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서 선거를 절박하고 임박했다고 치러내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눈속임이죠. 그 감찰관이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뭐 보면 또 계엄의 직접적인 그 현장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요. 아니 직장을 좀 더 다닐 수 있었는데 사표를 타기 위해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좀 더 다니고 싶었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지금 뭐 말씀드린 거 잘못된 게 정말 말장난이다 싶고. 그렇죠.
그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쌓아온 정치적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검찰 출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검찰 출신들이 보면은 좀 그런 건 있긴 해요. 그 우리 장 변호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법시험의 합격과 동시에 인격적인 완성, 자신이 그 모든 게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인생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걸 사람들이 과거, 많아가지고. 조선시대 과거 시험처럼 생각하고. 그 과거도 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 있어. 소진다니까요. 조선이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다 전적으로 네. 다 동의하고요. 전 갑자기 그거에 꽂혀가지고 네. 그 윤석열 씨로 하여금 뭐 짜장면을 먹게 하겠다, 피자를 먹게 하겠다, 이런 뭐 못 먹게 하겠다 이게 말이 들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짜장면 못 먹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예, 짜장면은 특별히 그 저기 부산구치소나 이런 데에서는 오호. 사회단체에서 짜장면을 못 먹는 아. 재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짜장면의 날 이런 걸 해가지고 배급하는 경우가 왜 있어요. 못 아야. 먹죠 평소에? 짜장면을 그 조리 그 메뉴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요? 전반적으로 이 어. 영양 상태나 이런 급식비를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저도 한번 짜장면 배급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 배식하시고요. 예, 재소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짜장면은 네. 진짜 아주 가끔 좋아. 먹고 근데 싶으니까. 사식도 못 먹죠, 당연히. 사식이 뭔가 하면 그 제가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낸다면 네. 그 우유, 계란, 우유. 먹을 수 있는 거. 사과, 네. 포도, 음. 그다음에 닭다리, 네. 그다음에 짜장면. 네. 이 중에 못 먹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요? 닭다리. 짜장면이에요. 아, 아까 말씀드린 아니 짜장면. 제가 이렇게 아니, 또 사식을 먹을 줄 아니 알았죠. 나는 그 이거는 뼈다귀 100% 이건 100% 아, 100%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사실 무기로 쓸 수 있어요. 100% 정답을 유도하는 그 힌트를 드리거든. 근데 저도 왜냐면 장변호사처럼 그러니까 감찰관님 그렇게 너무 단순한 문제를 낼지 모르고 약간 그거는 이제 답이 배식에 나오지 대한 몰랐어. 얘기고 네. 사식은 먹을 줄 알았죠. 닭다리는 네. 그걸 자비구매 물품이라고 하는데 네. 윤석열 씨가 그 6억인가 뭐 이렇게 영치고 맞아요. 먹었대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2만 원인가까지 일반적인 쓸수 있잖아요. 생활 물품, 뭐 칫솔, 치약, 뭐 그쵸. 내복,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음. 근데 과일하고 우유하고 이런 거는 자비구매 물품이 돼요. 아, 돼요? 예. 닭다리 그리고 훈제 닭다리도 돼요. 훈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씨 고기 먹고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기 못 먹는 대신에 맨날 훈제 닭다리 사 먹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이 하루에 2만 원이면 훈제 닭다리는 몇 개 사겠네. 뭐 이런 얘기. 그게 자비구매 물품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짜장면만 안 된다. 짜장면은 너무 짜파게티는 팔아요, 그럼? 짜파게티. 못 제가 그걸 조금 더 먹겠지.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그러니까 짜장면과 짜장라면은 이제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자비구매 물품이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훈제 닭다리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그러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미결수는 그걸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데 아. 기결수는 공사주의입니다. 두 분 다 똑같이 먹습니다.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또 제가 맞는 보기엔 것 같다. 일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결수는 이제 또 확정이 딱 훈제 닭다리 되니까. 계속 사 먹. 안 되죠, 그건 안 너무 되죠. 특혜가 진짜 보이니까. 야, 근데 짜장면 세네요. 오늘 좋은 짜장면 거였습니다. 세죠. 그 네. 제가 2011년 때 부산 공파부장 갔었는데 이 저기 그 배식하러 갔었는데 이 재수자들이 너무 좋아. 그러겠어요. 짜장면 줄 때. 진짜.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 닭다리 주면 에이씨 무슨 그러면 먹을 수 공방부장이 있는 이런 거죠. 건데, 이렇게. 아니, 닭다리도 훈제 닭다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프라이드 치킨이라든가 아. 이런 거라면 그러네요. 별미지. 뭐 아주 좋아하겠죠. 네. 갑자기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흥미 돋는데. 예, 윤석열에 대한 중요합니다. 그 자비구매 물품이 그 목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면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뭐라 하는데 그 슬기로운 그 깜빵 생활을 보면 나오는데 그게 또 그게 디테일이 가장 그 나오는구나. 그걸 그 반영을 잘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넣어주죠. 오늘 그 그러네요. 주문하신 거, 주문하신 거.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조금 달리 이런 잔머리 진짜 잘 쓰거든요. 그래요? 네, 민주당은 오히려 제가 봐도 지금 아까 말했지만 잔머리 쓸 것 같으면 사법개혁으로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치. 네, 여기는 진짜 찐정치라는 곳이라서 제가 보니까 약간 신념끼리 붙잖아요. 진짜 끝장납니다. 네. 엄청 싸우지. 네, 기둥불이 노선 뽑혀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민주당은 진짜 정치를 잘한다. 왜냐하면 너네는 끝장을 보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 야, 그래서 너한테 무슨 뭐 개인적으로 무슨 영달이 누가 되니? 공천 뭐 이런 준대? 거. 돈 준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가야지. 야, 뭐래?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면 바둑두듯이 한 3수 4수를 둬요. 막 덧도 놨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의 사고방식이 비슷해. 맞아. 정치라는 이유도 비슷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 3수까지 안 갑니다. 보통 다 보여요. 돈이 될지 안 될지가. 예. 그래서 빨리 게임이 끝나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람들은
그 언뜻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자기를 관철하고 전륜시켜서 뭐 노선병에다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의문의 1승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장동혁 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지선은 우리가 이거 좀 웃긴 말인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치부 기자인데 총선이 뭐 일주일 남았어. 근데 어디가 이길 거야. 그 기사 쓰는 놈은 진짜 기사 그만해야 돼. 왜냐면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나와 있는데 그 기자가 아냐 모르냐 이 차이야. 예. 그걸 알면 좀 더 취재가 잘 되내고 모르면 그러니까 취재력의 차이지 민심의 파도가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 174석 그걸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이 판이 지금 여당이 이길지 서울시장이 누가 이길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박빙의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지난번 2022년 대선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골든크루스 따라오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꺾였거든요. 꺾인 다음에 그때 여조 미공표 때 딱 들어가서 블랙박스에서 치러버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를 제외하면 대체 판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은 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이 넘어갔다 봐요. 이 상태로 못 이깁니다. 진짜 천지개벽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주 극히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당대회 마음이 가 있지. 뭐하러 이게 난파선에서 싸웁니까? 이미 구명보트 떼고 내려야죠. 그래서 서로 눈치가 빠네요. 너도 전당대회 갈 거지.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지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게 간발의 차이로 가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할 말이 있죠. 근데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계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폭망하게 돼 있어요. 지는 게 본전이야. 디폴트죠 사실은. 근데 지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니, 당연히 내려오죠. 전당대회 못 나와. 네가 독박 써라. 지난번에 대한감 미래가 찾아갔잖아요. 지난주에. 나 더 이상 그 중도파원들이 우리 더 이상 장동혁 대표한테 노선 변경하라고 안 할게. 대신에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야. 하고 나왔잖아요. 메시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선 변경을 했잖아요. 노선 변경을 했다고 장동혁 대표는 우길 거야. 안 내려오는 하나의 그렇지. 명분으로. 야, 내가 그때 윤호겐 하자 했지. 너네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너네가 해가지고 졌잖아.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야, 우리는 다 같이 진 거야. 나만 진 게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좋아. 내가 좀 잘못했지. 근데 6대4로 너는 책임 없냐? 내가 마지막에 너네가 노선 변경하자 해서 전륜 이거 하는 거 앞으로 정치적 복귀 못하게 하고 내가 성명서에 있을 때 옆에 서 있어서 난 나가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흙탕물 쳐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결의문을 지금 중도파나 친한계가 받으면 안 됐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결의문이야. 그치 이렇게 나올 거면 어정쩡하게 그냥 처음부터 독박 쓰게 가야 돼. 그래 망하지 한번 시원하게 넌 무조건 끝나면 넌 집에 간다. 라고 해서 시원하게 밀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네. 오세훈 시장이 전륜 해달라니까 해줬잖아. 어정쩡하게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화끈하게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실질을 보면 그게 전륜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말장난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언문의 중심 내용은 3번째 나와요. 앞으로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맞아. 갈등을 외부에서 획책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건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거는 3번째 문장이 메인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파고드니까 네. 또 잘못된 계엄 이런 건 다 그냥 수식어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소리고 3번째 문장에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앞으로는 개별 행동하지 마라. 경고네, 경고. 하면 윤리 올라간다니까요. 네, 경고. 이제 좀 결의문 했기 때문에 저 결의를 지켜야 돼요. 또 모든 의원들이 다 이름을 올린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 3번째 제 1번이 누군지 알아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네, 어딜 나오려나 저격 공천 한다 그러는데 참. 그 한동훈 전 대표 혹시 부산에 나오면 네. 감찰관님 혹시 감찰관님 봤을 때는 전 부산 갈 일 별로 없는데. 혹시 찬조윤서를 제가 요청한다. 럴리 그럴 리가. 당선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산도 만만한 데는 아니거든요. 부산 경남 그다음에 서부 경남 쪽은 근무할 않아요. 곳이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통영시청장 했을 때는 제가 통영 관내가 고성
통영, 거제 세 군데거든요. 아, 셋 다 통영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근무하실 예. 때요. 네. 여기가 보통 잘 안 뺏기는 지역인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셋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 거제만 정점식 민주당이시고 의원이죠. 예, 거제만 아니 그 지자체 지자체장이 어. 그 전부 다 거제 백모 군수님 그다음에 통영의 강모 시장님 이래가지고 그 쭉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그 영남치고는 어느 정도 스윙이 돼요. 자, 들어가시죠. 절윤 쇼! 아니, 쇼인가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이거. 거야. 난 어제 주인.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즌 깔아. 시즌 깔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예.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윤석열과 절연한다라는 윤석열의 정치적인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을 냈잖아요. 예. 쇼임이 드러났습니다. 오, 와중에 YTN 라디오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뉴스 네? 명당 팀에서 지원 사격 나왔습니다. 장 대표님 파이팅. 뉴스 명당. 야, 끈끈하시네요. 그럼요. 아주 자. 그냥 최고의 스탭들이에요. 모든 예. 방송 연결되는 유니버스. 네. 아, 근무를 지상- 끝없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절윤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근데 어제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었죠. 장 소장님 보시기엔 쇼인가요? 그랬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그 뒷얘기를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 뒷얘기를 보면은 대략 저번 주 초부터 4명이 모여가지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동혁, 송원석, 정정식 사무부총장, 그리고 누구야? 박수민 원내대표 실장인가요? 정책위 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정의용.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떨어지고 지방선거 전망 어둡다. 우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절윤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4명이 얘기 나누다가 예. 지난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남양주 8인 회동을 통해서 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절윤하는 그런 선언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냥 이런 뒷얘기들을 모르고 봤을 때는 야 송원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밀어붙여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곤혹스러워하고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을 절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네. 야, 그 진정성. 장동혁 대표가 그럼 어떤 입장 낼까? 후속 조치는 뭘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어제까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이제. 그게 다 쇼라서 그냥 장동혁 대표는 그 자리에서 6일날, 금요일날 다 결정됐다라는 거죠. 자, 그냥 우리 저 의총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당신이 그냥 발표하고 나는 근데 전환길 이런 우리 강한 지지층들이 상처받을까봐. 야. 나는 이런 성명, 이런 결의문, 나 이거 걱정돼. 나 이거 하기 싫어. 막 그랬는데,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고, 예. 우리가 이렇게 결의문이라도 내야 또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기반 또 마련됐다라고 또 장성철 같은 평론가 속이고 칭찬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각본은 그러면 누가 짠 겁니까? 각본. 그러게요. 각본은 송원석. 어머. 각본 겸 주연이네. 네. 완전히 본인이 다 이걸 계속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남양주 8인 회동을 주최한 것은 조강한 네. 최고위원 있잖아요. 지역이 남양주가 그쪽이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쇼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쇼에 가담하게 된 인센티브는 뭐예요? 아니 어쨌든 당신이 그러다가는 쫓겨난다. 예. 당대표직 뭐 유지 못하고 송원석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당신을 지지해줬던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도 되게 지금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당신 자칫 잘못하다가는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윤이라는 표현이 조금 당신 마음에 안 들면은 윤석열 정치적인 복귀를 반대한다. 이 정도로 하면 와. 아니 윤석열 감옥에 있는데 무기징역인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복귀해? 사회적 복귀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전환기 씨 같은 사람, 고성국 씨 같은 사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성국 씨에게는 추측인데 예. 사전에 좀 귀띔을 해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썸네일이 뭔 줄 알아요? 고성국 TV의 썸네일. 네. 예. 나는 장동혁을 믿는다. 그거예요. 예. 그냥 믿겠어요. 그런 얘기 귀뜸 들었으니까. 이거 어차피 지금 표면적으로 하는 거야. 이야기에 짜고 불과하니까 치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갔을 수 있다라는 추측.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성국 씨와 전환길 씨는 약간 노선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국 예. 씨는 예전부터 여러 선거에 뭐 예. 이렇게 저렇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여를 해왔고 유튜브 처음 이제 막 영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뭐 유튜브한테도 할당을 해줘라. 예. 뭐 이런 얘기 주장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에 직접 들어가서 또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말하자면 뭘 할 거냐.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홍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쪽이 비즈니스 모델인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그 일을 했었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전환길 씨는 좀 다르죠. 전환길 씨는 직접적인 수금이 돼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고성국 씨는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고 예. 전환길에 비하면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국면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예. 전환길 씨는 이제 그런 거 없죠. 아. 본인은 이제 뭐 내가 창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에서 고성국 씨는 좀 수용하는 분위기고 전환길 씨는 안 되는 분위기죠. 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제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 김은지 기자님한테 타임테이블 제가 예. 그 파일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를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면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그래서 파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겠죠. 저 기사를 보고. 예.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시장과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된. 그건 확인했어. 왜냐하면 어. 오세훈 시장 측으로부터 내가 확인을 했어. 아, 그러셨어요?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건 좀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맞는 거예요,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거는 오세훈 시장에게도 사전에 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오세훈 시장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막 나 후보 등록 안 해 라고 밀어붙이니까 어느 정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도부에서 판단을 했을 수 있죠. 오세훈의 몸값을 극대화해 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몰랐던 거네. 그렇죠. 아. 나는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본인의 여러 가지 그 희생 그리고 자기 가진 거를 던짐으로써 예.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어제 쇼라도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거듭 얘기하지만 조치가 필요해요. 조치. 예. 예를 들면 윤어게인 세력인 고성국, 전환길, 제명. 한동훈 제명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제명시켜야지. 예. 그리고 뭐 윤리위원장, 공관위원장, 박민영, 그다음에 장해찬, 메시지 특보 최진웅 이런 사람 다 내보내야죠. 그러면은 진정성 있는데 진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까? 예. 이러는 거지. 그건 막 옥순이가 막 나보고 좋아한다 그래. 예. 근데 후드티 입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예, 예. 샤워도 안 해. 내추럴? 안 돼, 이거는 안 돼. 매력적이신데요? 내추럴? 예, 아니, 예. 이 매력적인데. 예, 예를 예, 들면 예. 또 이제 어디 데이터로 갈 때는 알겠습니다. 정장도 오늘 있고. 원래 옥스포드 티셔츠를 입고 와서 옥슨포드라고 우겼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냥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쇼한 거다. 그래서 제가 절윤쇼라고 보낸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쇼다라는 말씀. 근데 제가 선견지명이 있잖아요. 아까 그 기사가 나오기 전이었죠. 대략 한시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절윤쇼라고 문자 보낸 거는 제가 한 11시 그쵸, 오전에. 11시 그 정도였잖아요. 딱 제가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 뉴스 깨알 같은. 무당? 네, 명당.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확실히 무당 쪽인데. 네. 네. 댓글에는 남양주에 먹구름이 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김한 기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전환길 이야기죠. 후속 이제 말하자면 그 돌아올 결제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전환길 씨가 바로 장동혁 우리 지금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오늘 노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내가 만나서 확인을 해보겠다. 예. 이 106명이 진짜 다 절윤을 하는 건지 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전환길 씨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 과잉이 끝까지 가면 저게 저 사람의 자의식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건지 뭐 이거가 이제 혼돈이 되는 본인도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예. 뭐 이런 정도 단계에 지금 전환길 씨가 계속 속이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장동혁
일로 와서 나랑 만나자.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단적인 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비유하는데 예. 이거는 숙주한테 일로 오라는 거잖아요. 야,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근데 뭐 지금 이런 정도 수준에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이 말을 꼽은 건 뭐 전환길 씨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6월 달까지 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6월까지? 네. 아. 왜냐면 이들은 끝까지 본인들이 말하자면 본인들에 대한 결재를 요구할 거기 때문에 예. 이 결재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 겁니다. 그러면 아하. 장동혁 대표가 그때마다 어떤 땐 침묵하고 어떤 땐 그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6월 달 그러면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기생충이 이제 숙주를 잡아먹는 야. 파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면 제일 무서운 관계가 되죠. 야. 전환길 씨가 윤어게인당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용기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에게 관심을 좀 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야. 싶어요.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전환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독자 노선을 걸어야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도력 흔들리고 당대표로서의 권위가 완전 무너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빨리 좀 손 떼라. 창당하셔라. 근데 이제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에서 이제 기생충은 숙주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다. 네.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만 그렇죠. 생존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숙주 찾아가지고 민주당을 숙주 삼아라. 좋네요. 그렇지. 동질 거잖아. 집권여당. 네. 좀비정당, 숙주정당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이제 근거로서 이 쇼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해당 기사는 절윤 결의문 뒤에 소주 회동, 장동혁 우려, 송원석이 설득했다라는 일정 부분 미담 비슷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쇼라는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동훈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의문을 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의문에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문에 빠진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왜 그 내용이 왜 안 들어갔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절윤이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우리가 쫓아냈는데 왜 따라다니냐? 왜 따라다니냐? 따라다녀? 누가? 그러니까 동행 뭐 이런 거. 의원들, 돕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들. 그것도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지층이 분열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송 어떻게 치르냐. 한동훈도 품어야 된다. 징계 처리하자. 그런 얘기도 논의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권영세 의원이랍니다. 아. 기사에는 한중진 의원이 뭐 이렇게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권영세 의원이래요. 권영세 의원이 아니다. 그 문제는 좀 논란이 많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의문에 담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취재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제 조수장님. 뉴스명당 당대표 창성철입니다. 네. YTN 라디오. 예, 댓글 사기는 작두도 타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두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준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일? 아 진짜 그거 안 되겠다. 여기 보고 계세요. YTN 라디오. 닭도 준비해야 돼요. 닭. 닭? 네. 무섭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심의에 걸려요. 상징물로 놔둬야 돼요. 구슬 안 받구만. 아니, 위험해요. 예. 예. 으악, 방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맞추신다라는 의미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다. 그 한동훈 대표 측이 그 페북에다가 그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서 그렇지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러지 우리가 괜히 기대를 했다. 기대를 접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양쪽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결의문으로서 그렇죠. 왜냐면은요, 선거는요, 지지층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한동훈 대표 부산, 대구 간 거 보면 확실하게 팬덤층, 지지층이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품어야지. 근데 저는 한동훈을 끝까지 놔둬야 된다, 놔두지 않고서는 장동혁 체제가 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 지방선거에서 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요? 전원 선언을 예.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패를 예.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장해찬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지방선거 그만둬도 장동혁 체제로 그냥 갈 건데? 이 얘기를 벌써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당대표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예. 패배를 하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얘기한.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또 한동훈 전 있는 거죠.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지방선거 백서를 쓸 거다. 이거는 다 한동훈 때문에 진 거다. 지도부는 절윤 선언도 하고 뭐 중도도 뭐 어떻게 이제 점점 이제 가겠죠. 그렇게 이미 선을 걷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한동훈을 둬야죠. 그래서 어쩌면 뭐 이거는 추측이고 음모론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의 출마를 바라는 건 장동혁 지도부일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네. 예. 그래야 보수 분열이 됐다라는 거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예. 이 패배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예. 그 조강한 최고위원이라고 예.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 그분이랑 김영집 오늘 최고? 예,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진짜 지방선거지면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오. 2024년 총선 예. 대패한 거는 역대급 대패한 거는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한동훈 대표 그때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예. 선거를 잘못 치러서 물론 뭐 윤석열의 책임도 조금 있지만 이러면서 한동훈 책임이래. 그래서 아니 그때 우리는 왜 윤석열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파 사건, 런종섭 그렇게 선거를 패배해야만 해라고 결심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예. 그래서 졌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책임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당대표급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거죠. 근데 왜 당신은 그냥 막 분열하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냐? 왜 장동혁 체제 계속 비판하냐? 당신들과 함께하는 여러 뭐 평론가들이나 스피커들 따서 그냥 국민의힘 계속 비판하고 욕하지 않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핑계 대겠죠. 예, 아니 저는 예. 국민의힘 일정 정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패배할 결심을 한 정당처럼 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승리하면 안 돼. 네, 패배할 결심을 하고 나서 패배하면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면 그 영화의 대사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캠페인을 가겠다. 탕웨이는 좀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패배할 결심까지는 맞는데 이 패배할 결심을 왜 했냐? 왜 패배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동훈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회로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럼 핑계를 대야지. 김한 기자가 보기에 대패의 기준이 뭔가요? 대패요? 아까 대패하면 말씀하셨는데 서울, 부산 날아가면 대패 아닙니까? 서울, 부산.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이겨도? 뭐 그러면 자기네는 이겼다고 하겠죠. 되게 어려운 선거였는데 우리가 왜 부산이 날아가는 것도 아플 거고 서울이 날아가는 것도 아플 건데 예. 서울이 날아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후보 등록을 한 3명의 퀄리티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108명의 야당에서 이 공천 신청을 2-3명밖에 안 하는데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107명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제 사라져서 그럼 뭐 그걸 보면 이제 하고 근데 부산이 날아가면 큰일이 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뭐 국민의힘 중진위원들도 나와서 17군데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몇 개나 할 거냐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